작년 가을에 결혼하여 아직 결혼 생활이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32살 여자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정을 보내는 이유는 남편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으로 인해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이대로는 혼자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하나하나 변명이라며 늘어놓는 속뜻 없는 말을 듣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마저 모두 바보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부부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버려 계속해서는 살 수 없었어요. 매일 남편의 변명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상황을 오해한 것이라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기엔 더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서 얼굴을 마주하며 이런 말들을 다시 듣기가 싫어졌습니다. 이야기나 나빠요.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3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둘 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을 버는 중에 만났기 때문에 3년이란 연애 기간이 짧지 않았음에도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저보다 1살 많은데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늦게 졸업해서 사회생활을 2년 정도 늦게 시작했고 제와의 월급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그렇지만 회사 이름값도 있고 해당 업계 평균 연봉을 받고 있지만 제 생각보다 100만 원 이상 적은 것 같았어요. 굳이 알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지인들에게 물어봐 확인할 방법이 있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그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할 이유가 없고 무엇보다 남편을 믿기 때문에 다른 의심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보다 연봉이 좀 빠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남편보다 연봉이 높은 것이 당연하지만 남편은 그 부분에 대해 자존심이 상해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한 번은 연애 시절 데이트하다가 제가 농담 삼아 나 오늘 월급을 받았어. 돈 많이 버는 누나가 오늘 한번 쏠게라고 농담 삼아 한마디 했다가 남편이 엄청 기분 나빠하는 바람에 사과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서로 얼마나 버는지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어요. 결혼하면서 두 사람이 모아둔 돈을 모두 합치기로 했습니다. 시댁에서 조금의 도움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어요.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의 연소득이 적어서 열심히 모아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후에는 집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돈을 모으는 것을 좋아하며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양한 투자에 관심이 많아요. 반면에 남편은 저와는 반대로 일에만 전념하고 돈 관리에는 전혀 능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받는 월급은 모두 적금에 모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의 돈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고 남편은 월급이 들어오면 본인 용돈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제 통장으로 이체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말다툼이 없었고 제가 하는 대로 경제적 권한을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고마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용돈을 넉넉하게 50만 원씩 주시고 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에게 이야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도 한 장 만들어서 남편 지갑에 넣어주셨죠. 결혼 전에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느꼈고 따로 돈을 써서 하는 취미 활동도 없어서 모자람 없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돈을 적금에 넣거나 주식에도 투자하면서 2년이 지날 때쯤 전세 약정이 끝날 때 우리 집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제가 직접 월급을 관리하면서 조금 생각해보니 남편의 월급이 조금 적은 것 같았습니다. 호봉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편의 자존심이 걱정되었어요. 상해당할까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급을 들고 눈치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남편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기분 좋게 제가 준 카드로 술값을 계산도 하게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돈은 아껴 모으면서 통장에 돈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인생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혼자 살 때 모으는 것보다 결혼하고 둘이 같이 모으니까 훨씬 빨리 모을 수 있었고 금방 목표한 금액을 다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집을 사면 그때부터는 조금 덜 아끼면서 살고 우리도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행복의 단꿈을 산산조각 내버리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제게는 너무나 큰 배신감이었고
하루아침에 남편은 물론이고 시부모까지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들었죠. 남편은 매달 20일에 월급을 받는데 월급을 받자마자 본인 용돈 50만 원을 빼고 남은 돈을 내 제 통장으로 바로 이체해요.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서 월급 명세서를 보기도 하거나 월급이건 보너스건 남편이 제 통장에 돈을 넣어준 대로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게다가 보너스를 받은 달에는 수고했다 하며 20만 원이나 30만 원을 용돈으로 넣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와 친하게 지내던 단짝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와 다니는 회사는 다르지만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지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며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3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데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그때 소개받은 사람이 저와 동갑이고 같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남편과 함께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제 친구가 우연히 지역 맘카페에서 친해진 사이라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셋이 같이 친해지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주는 자리였어요.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즐겁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오게 되었지만 비록 그 여자와 같은 부서는 아니라서 직접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지만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 남편보다 3년 정도 더 경력이 있어서 회사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일이 좀 많고 힘들다는 편이긴 해도 연차가 쌓이고 진급하면 동종업계에서 연봉이 최고 수준이라 나쁘지 않다는 말도 하는 걸 들은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작년에 저랑 결혼하면서 대리로 진급했는데 제가 처음 받았던 대리 연봉과 비교해봐도 최소 1,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어요. 업계 최고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기에는 분명하게 연봉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했어요. 무언가 시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쪽 회사는 그 업계 최고라고 해요. 우리 남편은 그런 말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며 제가 작년까지 데리고 다녔는데 기본 연봉에 보너스 합치면 6천이 좀 넘고 연말에는 인센티브도 500% 더 나왔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머리에 망치를 일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했던 연봉은 보너스를 포함해서 4,500만 원 정도였고 연말 인센티브라는 것은 이제껏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많이 당황했지만 그 자리에 차마 제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여자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는 차마 할 수 없어서요. 그렇다고요. 우리 남편도 상당히 많이 버네요. 그러나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맥주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아무런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얼굴을 보니 당신 연봉에 대해 나한테 거짓말했냐는 식으로 따져 물어보기가 까다로웠어요.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고 이 이야기를 내 입에서 말하자마자 우리 부부 사이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내게 평소와 같은 태도로 대하는 남편을 보니 괜히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잘못 알고 있겠지 하고 남편을 믿고 지나가기로 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는 정말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머리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평소 남편과는 모든 비밀번호를 공유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잠금을 풀고 남편의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남편의 통장을 열어본 적이 당연히 처음이었고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보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은행 앱을 열어서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고 잠시 후에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부적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닌갑에게 실망하게 될 때가 있다. 저는 비록 결혼 생활을 그리 오래 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남편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늦게까지 머무를 때에도 언제 들어올지 묻지 않았고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시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부친과 모친을 보면서 부부 사이는 믿음에 의해 견고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고 남편이 제가 보지 않는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월급 통장을 열어보고 난 순간 가장 들었던 생각은 확실히 속은 것이다.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다였습니다. 이야기했던 월급과 실제로 받는 돈 사이에 1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보너스도 이야기했던 금액과 2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작년 연말에는 없었던 인센티브가 뜻밖에도 주어졌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외에 남편이 별도로 마련해주는 돈만으로도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남편이 따로 마련한 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당황하여 남편의 은행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그 외에도 간혹 전에 들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은 내게 속여왔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용돈이 너무 적다고 농담 삼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죄송해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남편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시며 종종 주말에는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돈이 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쓰라고 준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지도 않고 돈만 내고 있었거든요. 어디를 가서 얼마를 썼는지 일일이 제가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어쩌면 저도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남편 입장에서도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자존심을 상할 것 같아서 그냥 카드를 쓸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이야기만 하고 자유롭게 쓰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혀 모르는 다른 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큰 돈을 그곳으로 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 통장은 남편이 따로 관리하는지 핸드폰에 은행 어플도 설치하지 않아서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혹시나 남편이 비밀로 행동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통장 내역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두고 자는 남편을 깨워서 이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처음에는 화를 내며 자기 핸드폰을 마음대로 뒤지냐고 펄쩍 뛰는 남편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기껏 한다는 말에 시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기 위해 딴 돈 주머니를 찾습니다. 실제로 아버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점, 시댁에 집이 있으며 월세로 나오는 2개의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다는 점으로 보아 생활에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한 후에 양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용돈을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고 시부모님도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우리 친정집보다 시댁에서 도움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편이 언제라도 시댁에 용돈을 드리자고 하면 저는 당연한 마음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굳이 제 앞에서 돈을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남편이 몰래 만든 자기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시댁에 용돈 보내는 곳에만 돈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므로 당신의 말을 다 믿어줄 테니까 따로 관리하는 은행 계좌를 확인하고 싶다고 통장 내역을 뽑아달라고 요청했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안 왔습니다. 대체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생기지 않았으면 왜 그 계좌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지 물었는데 끝까지 그 계좌 정보만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지 시부모에게 용돈을 조금 보내주고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 마시고 취미 활동까지 모두 다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라면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 보여달라고 해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주는 50만 원 용돈은 모두 썼고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실 때 쓰는 카드도 매달 30만 원 이상씩 사용한다면 돈이 왜 저렇게 많이 필요한지 궁금해집니다. 매달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남겨두고 따로 저축한 것일까요? 전혀 제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상한 상상밖에 할 수 없었고 내가 이상한 술집을 다녀왔거나 다른 여자를 숨겨두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뭐랬어? 남편은 비상금이 필요한 걸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했대? 암튼 남자라고 해서 비상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거기에 자기 믿어주길 달라고 하는 거야? 사람 누구든지 사회생활 하면서 뭘 어디서 당할지 모를 테니 비상금 정도는 가져야 한다며 말이야. 이상한 데 갔다 온 적도 없고 다 어쩔 줄 알고 있는데 참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나한테 화내더라고. 우리 이제 결혼한 부부 아닌가? 그런데 남편은 돈 급하게 쓸 때 내키지 않았던지?
돈 쓸 일이 생기면 왜 안 말해? 그러다가 길잡이 없는 쓸 돈 필요하면서 나한테 이유도 안 알려줄 생각이었대. 내가 돈을 안 줄까봐 쏘가 넘어가려는 모양새로 돈 관리를 맡기기는 뭔가? 생활비는 반반씩 관리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살았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번 일로 너무 크게 실망했고 남편에게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남자들이 여자가 모르는 비상금을 갖고 싶다 한다는 건 저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이제 겨우 결혼 생활 1년도 안 됐는데 지금까지 2천만 원 넘는 돈을 따로 챙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시댁에 얼마를 보내고 얼마를 모아두고 있는지 제가 좀 보자고 해도 결코 허용하지 않아요. 이것을 어떤 여자가 이해하고 살겠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음 달부터 월급을 빼돌리지 않고 다 보내줄 테니까. 앞으로 이 문제로 더는 이야기하지 말자는데 누구를 바보 등신으로 아나요? 지만 그동안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자 용돈도 아낌없이 주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리석었던 짓이었습니다. 야근도 빈번히 하고 계신 남편의 근무 회사 규모가 제 회사보다 크거나 적어도 작지 않은데 왜 남편의 월급이 제 월급보다 훨씬 적은지 약간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남편에게 당신의 경력이 몇 년인가요? 왜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물었더라면 분명 남편이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없이 믿고 있었으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닥쳐 명확한 해답이나 통장 내역을 보여주기를 바랐지만 남편은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사이가 좋아 보여졌는지 앞으로 또 날라올 건 없을 그런 식으로 말하며 끝났어요.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저는 제 생각이 남편과 참 많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과 신뢰지만 저는 앞으로도 남편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어요. 언제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계속 의심하게 되고 지금까지 내 돈을 어디다 썼는지 궁금해서 미치겠더라고요. 서로가 진실을 알고 있고 서로를 의심할 일이 없이 살아도 잘 지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불신이 생기면 결혼을 더 이어가기 싫었어요. 남편에게 이른바 빼돈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면 이혼을 고백했고 남편은 그 이유로 이혼하냐며 자신은 외도나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자신의 친구들이 비상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아내들이 놀려하지 않으면 왜 자신만 심각하게 생각하며 이혼을 제안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잘못한 점은 없다는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하던 말처럼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려 한 달 용돈 50만 원도 부족해서 다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노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술값으로 사용하고 노는 친구들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인데 아내가 정한 용돈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든 그냥 이쯤에서 이혼하고 각자 산다는 게 맞겠어요. 이야기하고 신혼집 부동산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통보한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야. 급전이 필요해서 아들에게 돈을 빌렸어. 돈을 다 갚아줄 테니까 화를 풀고 좋게 지내라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었고 그냥 제가 이혼한다고 하자 아들을 감싸려는 것 같아서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럼 남편에게 지금까지 송금했던 내역을 뽑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나도 믿겠어라고 요청하셨고 그에 저는 두 말 안 하고 믿겠어요라고 대답했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는 그런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얼굴만 봐주기라도 하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남편에 대한 의심이 더 커졌고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여기서 이별하기로 말했어요. 돈은 내가 갚아줄 테니 너는 꼭 별일로 이혼을 해야 내가 직성이 풀리겠냐고 하셨어요. 이미 이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배신과 실망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지난 1년간의 통장 내역을 공개하지 못한다면 이혼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단호하게 말해주니 시어머니도 동의한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포기하더군요. 지나면 제 화가 풀리고 통장에 다시 돈을 채워놓으면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시어머니마저 포기하자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뒤늦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 용돈 카드도 반납하고 아예 월급 통장 통째로 제게 다 주겠다고 하는데 와중에도 절대 통장 내역 공개만큼은 할 수 없다 하네요. 우리 서로 피곤하게 살지 말고 당신은 당신 월급 마음껏 쓰고 살아.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그만하자고 했어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부터 따지면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는데 저는 남편을 맹목적으로 믿기만 했지? 이 사람에 대해 대체 뭘 알고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없는 지금 이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몇 차례 더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이미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이고 정리하는 대로 제 돈 한 푼도 빠짐없이 챙겨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빠르게 이혼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본인이 원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놓아주려고 합니다. 술집에 돈을 쓰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던 상관없으니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